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증인이 추가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희 교통행정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교통행정과장 박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페이지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진입관문 경관 개선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평택시 주요 관문 10개소에 관문 경관을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7개소 통합 디자인 구상하고 특별로 평택항하고 안성 IC, 평택항 IC하고 안성 IC 구간을 공모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모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 경계 지역하고 주요 진입관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진입관문에 대해서 디자인이 다 좀 다르게 적용돼 있고 우리 시를 상징성이 좀 떨어진다는 네.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진입관문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성 IC하고 이제 평택항에는 네. 저희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네. 항만청에서 일부 좀 이게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쪽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실무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도 이제 우리 시 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디자인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 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 I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문 들어오는데 보면 웰컴 평택에서 그런 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특별한 어떤 특수 또 디자인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 거기도 지금 안성 IC 앞에는 몇 번 이제 개선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좀 상징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여기도 포함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거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 개선이라든가 보기가
좋은데 더 좋게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일이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는 평택 포승 IC, 서평택 IC에서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포승 국가공단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근데 이게 IC 주변 경관 조명을 어떻게 그쪽에다 해야 될지 그 장소 같은 게 마땅치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그 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그 서평택 IC 앞쪽은 지금 그 사업부사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평택 IC라고 했어요. 평택 포승 IC. 그 서평택 IC가 포승 IC 아닌가요? 특화 지금, 구간 두 개에서. 서평택 IC 앞에 예. 지금 경관 진입관문 경관 개선을 좀 하려고 구상 중인데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 예, 거기가 우리 향후에 설치할 때 세부적으로 좀 위치 선정이나 이거 해서 별도로 나중에 이게 이제 서해 의회에 고속 보고를 예, 하겠습니다. 서해 고속도로를 이제 통과하면서 첫 번째로 평택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평택 항일에다가 평택호 거기 평택 수도단지 그 길을 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거리다 보니까 어떤 경관을 어떻게 좀 저기 설계를 해서 평택을 알리는 어떤 특화의 그 뭐냐 IC 구성을 저기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예,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오산에서 우리 진입을 할 때 거기에 그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요즘은 좀 여기서부터 평택시입니다라는 그 이정표가 간판이 보여서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조금 오산 쪽에서 진이역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잠깐에 거기 배가 하나 있어요. 평택항을 상징하는 배. 그거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배가 나무나 풀에 가려가지고 그 배가 잘 안 보여서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먼저 8대 때에서부터도 그 저기 경계에 그 어떤 그 상징물을 좀 앞으로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든지 하든지 이렇게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나무에 가리고 풀에 가려서 좀 서 있다는 자체가 무용지물일 정도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그 8대 때도 그 지역 의원들하고 저희가 가서 한번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관문이거든요. 오산시에서 우리 평택시의 경계라 그것도 개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그 주변을 정비해서 그 상징성 있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 잘 네. 보이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조치 계획에 보면 한다고 했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이게 이번에 그 진입경관 10개소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상징물 또한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만 이 경계에 보면 별로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게 해요. 우리 청풍명월 여기서부터 진천입니다. 뭐 안성입니다. 여기 눈에 탁탁 띄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안성 IC에 들으면서 아 여기가 평택이구나라는 어떤 그 관념을 딱 심어주는 이미지는 거기가 좀 그래도 잘 돼 있는데 거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그 평택 내리 그 인터넨탈 호텔 그 경관에 대해서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가 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그 자료 띄워줄 수 있죠? 한번 좀 봐주세요. 좀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지금 그 내리 그 원정리하고 그 내리하고 원정리에 위치한 우리 내리공원에 위치한 토지죠. 여기에 그 개인적인 그 명부에 보면은
원정리 162번지 외 10필지의 펀지가 우리가 그 공공용지와 함께 해서 38,024평방미터 약 11,502평 정도가 이제 허가가 났죠. 그래서 본 필지는 11필지에 약 6,897평이고 공원 부지가 우리 공유적으로 들어간 게 약 4,605평 정도 들어가서 이게 이제 허가가 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혜성 논란 같은 거 우리 공원 부지를 공유를 해주셨죠. 저 위쪽의 그림은 그 본 토지 11필지만 나온 거고 밑에 필지는 우리 공유 부지까지 다 해서 11,502평 정도의 그 부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작년에 8월 26일 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이런지야 어떤 설명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무 그 업무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우리 여기에도 업무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그 행정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제가 이거를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그 공여부지를 4,600평 정도 우리 내리공원을 제공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스링크 약 40에서 45억 정도를 그쪽 호텔 측에서 만들어서 저희 평택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 도면은 그 지금 지구단위 이게 지금 위에 도면을 보면은 그 내리 관광지에 지금 그 저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 두 부분이 포함시켜서 그게 이제 그 내리 관광지 지구 단위에 포함이 안 된 공원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호텔이 계획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을 포함을 해서 그 시에서는 이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포함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한 거고요. 이 토지가 그 이 사업자한테 뭐 기부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관광지는 그대로 이제 그렇죠. 그 공원 부지는 공여지. 시 소유고요. 그 부지 안에서 이제 그 사업 제안자가 그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지금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아이스링크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사계절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작년 8월에 이제 착공식이 되고 현재까지 그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오전에 그 저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지금 그 상하수도 분담금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네. 사업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업 시행자하고 그 대화를 했는데 이제 금년 안에 한 10월경이면 대주단하고 그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 여건입니다. 이게 그 호텔 부지를 조성하려면 공원 녹지 그 구역이 좀 필요한데 다행히 우리 녹지 면적 30%가 이렇게 적용이 같이 공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은 허가가 날 수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허가를 내면서부터 그 상하수도 문제 이런 그런 어떤 협의도 없이 이걸 허가를 득해 드렸나요? 일단은 이런 것 정도도 해결이 돼야 이게 그 허가를 득할 때 득하는 그 이유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상하수도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당초 사업 제안자가 본인들이 산정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커서 네. 거기에 대한 그 대주단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처음에서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보코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업무 보고도 없이 어느 날 착공식 하는 날 가보니까 인터내셔널 호텔로 변경이 됐더라고. 그날서 알았어요. 저희 의원들은 그날 가가지고 이것도 도시주택국 우리 도시계획과의 문제성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호텔이 보코 호텔보다 우리 인터넷 호텔이 참 그 인지도도 좋고 우리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일날 그날 가가지고 인터넷 호텔로 이게 변경됐다는 업무 우리가 그 계획 사업 계획을 우리가 그날 그래서 알게 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과장님하고 우리 그 주택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호텔 5성급 호텔 조성하면서 예. 명칭 변경 후에 네. 의원님들한테 그 사전에 설명 못 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좀 신경을 좀 써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좀 체계를 좀 갖추겠습니다. 이거 진짜 평택이 인구 이제 60만을 도래하고 있는데 호텔다운 호텔이 없어서 20명, 30명 외국 그 같이 그 수행해서 오는 외국 그 손님들이나 관광객이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참 마음 아픈 우리 평택시의 현안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몽골 그 사절단들이 그 평택시하고 교류가 있어서 와서 한 20명이 자는데 잠잘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오산 동탄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것도 문제가 참 안 좋죠. 하루속히 이런 호텔이 완성이 돼서 완공이 되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든가 힐링 장소가 우리는 다분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텔 우리의 저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거나 우리 평택시에서 공공기여를 해줘서 이런 호텔이 생긴다는 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현실은 시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도대체 평택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다분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진행이 되겠군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 착수 후에 네. 지금 상하수도 기반 시설에 관련돼서 개입이 좀 커가지고 조금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좀 사전에 좀 협의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한간에서는 이거 허가만 내놓고 이거 공사 안 하고 지가 상승하게 시켜가지고 이것도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그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를 네.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쉽게 그렇게 바뀌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민들은 그런 눈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도 이 무슨 사업들이 진행을 한다고도 안 하는 일들이 평택시가 지금 다분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현덕지구라든가 우리 그 지제세교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고는 언제까지 진행 안 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벌써 2022년도 우리가 착공한 지 1년이 다 되는데 아무런 그 업무 보고도 없고 이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그래서 질의한 결과이고요. 이 호텔이 완성이 돼서 상하수도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이 돼가지고 평택에 호텔다운 호텔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해서 최대한 빨리 착수를 해서 그 주변에서 각종 행사 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그 121페이지에 도시개발과 이거 이제 민원을 접수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제세교 도시개발 취소 후 재환지 계획 등 변경 추진 상세 내역이 나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평택 지제역 지제세교 지구는 평택의 관문이고 진짜 삼성전자 앞에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시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게 2003년부터 허가 시작이 돼서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 이게 허가가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지주들은 지금 아까도 현덕지구도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땅이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다들 죽을 지경이고 하물며 빚을 도산해가지고 딱 경미하게 다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거를 손을 놓고 이렇게 조합 측의 일이다
아니면 뭐 개인의 일이다라고 손 놓고 이렇게 기다릴 수 끝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일단 의원님 이 지제 세교 조합에서요. 예.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지제 세교 문제가 이제 개발계획 변경하고 환지인데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환지를 다시 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환지계획 인가 취소가 96필지가 취소가 됐는데 2020년도 12월 달에 그러면 2021년도 2월에 96필지가 이제 취소되고 환지 지정 전부 취소가 작년에 4월 달에 이렇게 취소라고 돼 있네요. 이게 네. 전부 취소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개발 허가 난 이런 사안인데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조합이 원한다고? 그 대법에서 96필지는 이제 패소를 한 상황이라 예. 환지를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후에 744필지도 1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840필지가 지금 예정지 취소가 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허가를 득해서 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토지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어느 그 토지주들은 지금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평택시에서 손 놓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원망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지금 조합에 계속 종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자문이나 뭐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평택 도시개발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확정된 2016년에서 2020년 평택시 도시계획 기본 계획과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2003년 조합을 결성해 도시개발법에서 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획기적으로 완성된 이게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인구가 여기가 16,000명 정도, 세대수가 이게 그 6,300세대 정도가 인구 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SRT, KTX, GTX, A 노선, C 노선, 전철, 무궁화 1호, 우리 국철 다 지나가는 이런 랜드마크의 이런 시설 앞에 이렇게만 있어야만 되는지. 저희도 지금 집행부도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뭐 사업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도 지금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그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경기도 국토개발 평택시에서 허가 난 사항들인데 일부 지주들이라든가 조합에서 취소시켜달라면 어느 도시개발이고 이게 다 취소가 됩니까 그러면? 취소는 안 됩니다. 지금 인간한 거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예정지 취소에 대해서만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포스코 아파트가 지금 하나 준공이 됐고 공공 그 부지가 한 3개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현존합니까 앞으로? 그거는 지금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그냥 알고만 계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지만 말고 정확하게 짚고 있으셔야죠. 그건 이제 환지하고 같이 지금 조정이 될 사항이라요, 저희가. 여기 만약에 잘못하면 난개발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사벌 상업지역 이런 쪽 마냥 쪼개면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만 난무하고 도로라 교통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거 진짜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똑바로 좀 신경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단 민원 발생하고 있어요. 아우성이에요. 이쪽에 토지주들이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맨날 57% 진행만 되고 있어요. 벌써 2년 전부터. 네. 가보면 그냥 횡수치고 풀밭으로 그냥 있어요. 이거 진짜 여기에 대출 받아가지고 쓰고 계시는 분들 다 땅 경매하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나몰라라 하시지 말고 집행부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우리 이은하 의원님도 지역구고 손남영 의원도 지역구지만 저희는 이게 그 지역구를 떠나서 평택시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보면 여기 도시주택국장님이라든가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님 그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지만 현 앞에서 감당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평택시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 일이 빨리 진행이 돼서 진짜 평택시의 관문다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지제세교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조합하고요. 저희 집행부하고 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 방향을 좀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년도 2022년도의 이제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도시재생과가 빠져나갔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뭐 160억 정도, 그죠? 예. 재생과가 또 빠져나가니까 더 줄어들었는데 2021년도보다 조금 이제 2021년도에는 뭐 책자에는 이제 도시재생과가 이제 다 같이 합산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빼보니까 한 154억 정도 예산이었더라고요. 조금 이제 예산이 늘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전체 집행률이.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희가 이 용역 추진하고 이 장기간 해서 2월 되는 좀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있죠.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54억 중에서 집행액이 78.8%가 나와요. 121억.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2월액이 많습니다. 19.1%예요. 예산 결산 대비해서 19.1%면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행 잔액까지 하게 되면 좀 2월에 아까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추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여러 가지 2월 이제 사유야 있겠지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출 예산 결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74.8%, 2월액이 18.6%, 집행 잔액이 6.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월액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이건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토록 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 2022년도 결산 잔액이 타 부서 대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죠. 21% 정도가 남더라고요. 네. 맞죠? 예.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이제 마을에 간 질려다가 예, 이제 질려다가 전액 이제 다 반납한 예, 거.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예측을 잘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어렵겠지만.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먼저 건축허가과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축허가과하고 이제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하나 이제 새롭게 입법 예고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고 또 이제 보행자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이제 보완이 이제 됐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이거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제 오늘 그 경사로가 있는 부설 주차장 경사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8대 시의회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그 당시 7분 발언을 준비하다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당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님과 확인 작업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5 라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부설 주차장에 인허가를 할 때 이제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2000년도에 사용 평택시에서 사용 승인된 비전동 소재 땡땡땡 그 부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직선 경사각이 22.7%가 나와서 5.7%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뭐 말로 설명을 하니까 요런 거죠. 요건 이제 시행규칙 내용이고요. 평택시의 부설주차장 경사각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걸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거 소관 같은데요. 이제. 아니 일단 인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그 건축 행위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2000년도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뭐 주무관 뭐 이렇게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재권자는 아니셨겠지만 현재 이제 과장님이고 결재권자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하고 있지 네. 않으시죠? 네. 이게 그 비전동 땡땡 4-1번지가 직선경사각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도여야 되는데 22.7도가 나와서 5.7%가 위반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가 나갔어요. 이게 서류를 살펴보면 이충동의 땡땡 9-3번지도 곡선 경사각이지 14%가 초과되면 안 되는데 15.3%가 나와요. 1.3% 위반 시공이 돼 있죠. 평택동 땡땡 5-3번지도 곡선 경사각이 19.19%. 여기 여러분들 이 건물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는데요. 5.19%가 위반돼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시공된 겁니다. 세 번째 거는. 맨 위에 거는 2000년도에 사용 승인된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시행 규칙은 똑같았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규정하고 이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얘기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인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께서 야 이거 왜 이 주차장은 내가 주차를 하고 또 주차를 하려고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바닥이 닿지? 라는 이제 민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제가 갔다 온 곳입니다. 이게 갔다 온 데도 다. 이런데 이제 바닥 긁힘 현상이 있죠. 이런 데도 유독 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지하주차장, 부설 지하주차장 조그만 데 내려갔다 오시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요거는 제가 이제 실측을 한 그 사진입니다. 19.19%가 나온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녀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입법 예고된 그 내용이 라목에서 이제 마목을 신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지금 많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사각에서 입출차를 할 때에는 바닥 긁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손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죠? 실제 뭐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종단점에 대해서 경사각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사로 시종점에서 종단 경사도가 직선에서는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선 부분에서는 8.5%로 완화를 시키고 곡선 부분에서는 7%까지 완화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위반 각도가 높은 곳에 과연 전기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을 좀 모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어떤 그 상황적 어떤 예견이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견해를 좀 한번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그 일부 잘못 나갔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건물이 준공이 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각을 재거든요. 그 재는 측정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사도 전자장치로 돼 있어가지고 딱 각도가 올려놓으면 딱 나오거든요. 이제 여태까지 한 거는 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부 개중에 이제 뭐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거는 뭐 저희가 직접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그 근데 이제 인허가 부서에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그 건축허가 신청서에 들어온 거를 보면 실제 위반된 건물들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단면도 설계도에는 다 직선에 17도 초과 안 되게 나와 있고 뭐 16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곡선 부분도 14%다 이하로 이제 설계는 다 떠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건축 최종 준공 시에 이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그냥 감리한테 맡기고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특검자가 확인을 하고요. 이제 부설주장 담당 부서에서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경사도가 뭐 이제 뭐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될 부분. 실제 이제 법규 위반 아닙니까? 법령 위반인데 네, 이게 책임은 실제 건축주에 있잖아요. 최종 책임은 그렇죠? 여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시정을 해야 될 책임은 그렇죠. 건축주가 시정을.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계속 발견되고 있고 실제 차량 피해나 또 운전자들의 어떤 이제 진출입 꺼림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최종 책임이 과연 누가 질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던지 또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지
묵인을 했든지 일단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지금 현 집행부를 제가 뭐 책임 추궁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상에 그 우리 조례나 이 법상 그 기준 이내는 인허가 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공시에 지금 뭐 감리 특검 제도도 있고 이 주차장 단속 부서에서 이 확인을 할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요. 향후에 지금 이 특검 이 감리가 실질적으로 준공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 우리 인허가 부서도 조금 뭐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이 향후에 이 특검 부분 이쪽에서 저 불법 사항이 위반 사항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교육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제 올라와서 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제 전기차 같은 게 진출입하기 위해서 경사각을 완화시키는 좀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법정 그 경사도를 위반해 가지고 시공되어 있는 건축물에 진출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린 게 사례가 있어요. 여기 뭐 사례 있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제 건축주의 책임을 한 40%를 물더라고요. 뭐 운전자도 이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그러니까 이 법령을 위반해서 인허가를 내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가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으면서 이 부설 주차장들을 계속 진출입을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 승용차 배터리가 하부에 달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하부에. 가격도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중형차 이상은 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에서 그렇죠. 1,500만 원 사이로 알고 그게 이제 긁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책임을 과연 이제 누가 질 것이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 허가만을 위한 주차장이냐 주차를 하기 위한 이제 주차장 설계이냐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중앙검사시에 뭐 교통행정과나 뭐 여러 인근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민원이 일단 발생이 됐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인허가 부서하고는 조금 이제 상관이 없고 교통행정과하고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지난 거를 어떻게 건물을 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평택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야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향후에는 뭐 인허가상의 조건에 허가 조건에 있는 뭐 설계상에 있는 조건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철저를 기해서 향후에 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다시 한번 신경을 좀 그러니까 쓰겠습니다.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 거는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설 주차장들을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을 모신 거예요. 네. 한번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법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그 네. 뭐 친환경차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기존에 그 만들어진 그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마 17도로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건물을 헐어서 다시 뭐 부셔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제 그거는 기존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들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해내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 건물주들한테 그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그 원래 경보 장치는 이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빨간 경고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뭐 천천히라는 경고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턱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런 거는 안내문을 좀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하실 의향은 없어요? 이 저는 해야 건물이 된다라고 보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안전 실태 조사를 원래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부분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이제 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용역비가 좀 만만치 않게 들 것 만만치 같습니다. 예. 않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누적돼서 잘못한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회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평택시 전역에 있는 지하 주차장,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 경사각 위반 그 건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언덕 뭐라 그러죠? 그걸? 과속방지 예, 터인데, 예, 방지터 뭐 내지는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넘나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출입 금지 건물로 지정을 하든지 하는 조금 아까 어떤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 안내문 같은 거를 특단의 건물주들한테 조치를 예. 하지 않으면 평택시에서 책임질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그래서 거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주들한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보 장치에 더해서 그런 안내문 같은 걸 설치하게끔 그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예산이 비용이 그게 뭐 많이 상당히 들까요? 많이 많이 들- 들까요? 많이 그렇게 들것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같지는 않은데. 주차 수기 실태 조사하는데 지금 3억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간 네. 말씀하신 게 지금 염려되시는 부분이 저희도 똑같이 뭐 동의를 하거든요. 그 전기차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사고도 많이 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운전자분들께서 지하 주차장을 진출입하고 하는데 지금 꺼려하시는 현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어떠한 그 관리 과정에서 충분히 시에서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 후에 어떠한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을 찾으시기를.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계식 주차장은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 그때 따로 알겠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퇴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통 행정과장님께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